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신금일간 지지의 운을 살펴보겠는데요. 인묘월 제격과 진월 정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일사년에는 천간, 지지 모두 길신의 운을 맞이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특히 재와 관이 길신으로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운을 맞이하는 것이 신금일간이에요. 그래서 앞서 천간의 동태를 살펴봤을 때 유리하게 놓여진 명조는 득지할 수 있고 또는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인월의 신금 정제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을 살펴보면 운에서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인월의 신금은 운에서도 재생관하는 운, 또 맞이하는 운도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명이에요. 하지만 인과 사는 형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에 걸리면 형살, 형애구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아니면 형발, 형기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인월의 신금이 형살, 형애구로 작용이 되면 구설수로 인해서 직장, 취업, 재물운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즉 인중, 무토와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무게합, 합거돼서 임목글자 이 기물이 깨져서 재물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만약에 사중 병화와 합하는 신금이 있을 경우 병하고 신이 합해서 합거돼서 사와 정관의 기물이 깨지기 때문에 직장, 취업, 운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돼서 이렇게 인월의 신금이 형살로 귀결이 되면 이러한 측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반대로 형발, 형기가 되면 구설의 물상은 발현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형발이란 임목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장관과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천간에 없으면 이럴 때는 형발로 작용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형기는 예를 들어 천간에 개수가 있을 경우 인중무토와 무게 합을 하게 되면 화오행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화오행을 만들어낸 계절이 즉 여름의 계절에 태어났으면 형기로 작용돼서 이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하지만 원국이 인묘월 목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화로 귀결이 돼서 이때는 형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운이 화의 대운에 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형기로 작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형살로 귀결되는지 형발로 귀결되는지 형기로 귀결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 인월의 신금일간이에요. 다음은 묘월의 신금일간 편제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러면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 재물, 직장, 취업 그리고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입니다. 묘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을사년 운기 자체가 재생관하는 운이고 또 재생관하는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대운의 희기에 따라서 묘월의 신금일간은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 큰 돈을 득지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고요. 또한 큰 건의 일을 잡을 수도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비록 묘중 을목과 사중 경금이 암합을 하는데 이때는 겁재가 나의 재물을 암합을 해서 일정 부분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만 그거보다는 운의 간지가 재생관하고 또 운을 맞이하는 운이 재생관하는 운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을경 암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진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관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관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 직장, 취업, 문서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인데 천간에서 재생관, 관인상생, 인생신 하면서 신금일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운도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신금일간은 무조건 임수상관, 진신이 있어야만이 귀격이 돼서 부기가 확정되는 명으로 되기 때문에 인묘진 월에도 임수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음은 4, 5월 관살격과 미월 편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 5이 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더욱더 임수 상관이 필요한 명이에요. 이때 이 임수는 진신일 뿐만 아니라 여름에 태어난 명이기 때문에 조우용신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반드시 이 임수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4월의 신금 정관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같은 성분인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맞이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했고, 이 복음의 운은 밀어내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신금일간이 직장을 다닌다 하면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때는 천간에 편재 을목을 달고 오기 때문에 직장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연봉을 더 많이 주어서 이동하는 그런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지 않고 직장의 변동수가 없다 하면 업무가 추가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만약에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하면 만나고 있는 이성과는 헤어지고 들어오는 이 남자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이 정관이라는 남자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남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명에서는 이런 운에 이성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글자 2개 이상을 왕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왕한 글자가 약한 글자를 충해서 뽑아버려요. 그럼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을 왕자충 세자발하는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국에 해수가 있는 명이라 하면 이 해수는 상관의 성분이에요. 원래 이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 경관해서 이 정관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지만 이때는 상관 해수가 뽑혀버리는 운으로 작용돼서 해수 상관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의 일주라 하면 배우자 자리에 있는 해수이기 때문에 남편과 또는 남자와 헤어질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이렇게 왕자충 세자발하는 운이에요. 다음은 5월의 신금 편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할 때 관살 혼잡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관살 혼잡된 운을 맞이할 경우 5월의 신금 일간이 직장을 다니는데 편관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명이에요. 운에서 또 이렇게 정관운이 오면 그 업무가 과중이 되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라서 이렇게 관살을 혼잡하는 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명에서는 4월의 신금 일간처럼 이성운에 있어서는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에요. 특히 이 5월의 신금 일간은 돈 많고 자상한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라서 5월의 신금 일간의 입장에서는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이런 운에 이성이 바뀔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다음은 미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할 때 관인 상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관인 상생하는 운은 직장, 취업, 승진 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고, 그리고 천간에 재성을 달고 오는 운이라서 재생관, 관인상생, 인생신하는 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월의 신금 일간도 재물운이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명이라면 관인상생하는 운에는 이성운이나 연애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다만 미월의 신금 일간도 사오음이 방합국을 이룰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관살운이 강해지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으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관살운이 강해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월 권록격과 월겁격 그리고 수월 정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 가을에 태어난 명도 반드시 진신인 임수상관이 제1선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유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조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 비겁을 통제해주는 병화정관이 있어도 부기가 매우 높은 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일간은 임수 맑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닦아준 다음 병화 이 양광으로 즉 조명으로 이 보석을 비춰줘야만이 이 신금 보석이
더욱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돼서 보석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신월의 신금, 이 월겁격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할 때 사신형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신형으로, 형살형 액으로 작용이 되면 정관과 겁재에 걸리는 구설이에요. 그러면 형제, 친구, 동료와 직장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반대로 형발, 형기되면 전화 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인데, 신월의 신금일간은 형발되기가 어려운 명이에요. 왜냐하면 사신형에 걸리면 신중경금과 을목이 을경합을 해서 확고해버리면 이 신금의 기물이 깨져버려서 형살형액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신월의 신금일간은 형발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형기로 작용될 수는 있어요. 왜냐? 신중경금과 을목이 합해서 금오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것이 합화가 되려면 월지, 월령이 금의 계절, 가을의 계절에 태어나면 이때는 합화가 돼서 형기로 작용이 돼요. 신월의 신금일간이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형발이 아닌 형기로 작용돼서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은 6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이 정관이 비견을 극하면서 들어오는 운이라서 이 비견이라는 성분은 재물을 빼앗아가는 성분이에요. 비록 화급금해서 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와 유는 반합을 해서 금오행으로, 즉 비겁으로 변하는 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6월의 신금일간은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다음은 7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도 사와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때는 관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관인상생하는 운은 직장, 취업, 승진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여성의 명에서는 연애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다만 사와 술은 귀문원진에 걸리는 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문원진에 걸리게 되면 일단 불리하게 작용하는 운인데, 앞서도 귀문원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재차 설명해 보면 이러한 귀문살을 일에 집중하는 운으로 보내면 이 귀문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인상생하는 운이기 때문에 직장에 충실하거나, 그리고 취업자는 취업에 집중하거나, 또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승진하는데 이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일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귀문원진살을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귀문살의 발동이 제대로 걸려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명이 여자라면 여자의 명에서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남편이 될 만한 남자예요. 그런데 괜찮은 남자일 뿐만 아니라 돈까지 달고 들어오는 돈도 있는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인상생하는, 그리고 인생신해서 연애운,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착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 귀문에 걸리는 운에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운이 아니고 일에 집중하는 운으로 보내면 일정 부분 귀문 원진살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유일주, 신축일주는 내 배우자 자리와 합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이고요. 다음은 해자월 식상격과 축월 편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진신인 임수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이에요. 단 이때는 초후 위급으로 반드시 병화정관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유월 가을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임수 진신뿐만 아니라 병화가 있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반드시 조우로 병화정관이 있어야만이 귀격이 돼서 그 부기가 매우 높은 명으로 돼요. 원래는 상관경관하는 명은 전형적인 파격의 유형이라 매우 안 좋은 명인데,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오히려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구조가
그 격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수 상관이 천간에 없을 경우 지지장간에 임수가 있어도 그 진신에 효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월에 신금일간이 천간에 임수가 없다 할지라도 해수에 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병화정관이 있으면 이 또한 부기가 확정된 명으로서 그 격이 상당히 높은 명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월의 신금 상관격이 맞이하는 운은 사화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이때는 해수와 사화의 글자는 충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관 경관하는 운이 같이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살로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그리고 충발 충기로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일단 충의 물상은 대표적으로 파괴, 이별의 물상이라 했고, 그리고 이동수의 물상이라고 했어요. 월지이기 때문에 지배 이동수나 직장의 이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으로 일단은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살로 작용되는 명은 그 이동이 불리하게 발현되는데 거기에 상관 경관까지 작용돼서 더욱더 충살로 귀결이 되는 해월의 신금일간은 매우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반대로 충발 충기되면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비록 충발 충기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만 상관 경관하는 운은 발현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운으로는 발현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해월의 신금일간은 충살의 운으로 발현될 공산이 큰데 그것은 왜냐하면 충발이 되려면 해수의 글자와 사화의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이 지장간의 글자와 합하는 음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해의 글자나 사의 글자 지장간에는 모두 양간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의 글자에는 천간에 다 음간이 붙는 글자예요. 그래서 무토와 금목과 임수와 합하는 음간의 글자가 천간에 있을 공산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충발의 현상으로 작용될 공산이 낮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사화 정관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식신이 정관을 경관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자하고 사는 자사태지의 관계로 놓인 글자라고 했어요. 이 태지의 물상은 끊임없이 잉태하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즉 작사하는 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신이 정관을 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자중개수와 사중무토와 무게암합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 직장에 묶이게 되는 운으로 발현이 돼서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없는 운으로 작용하는 운이에요. 이렇게 자사태지의 운을 맞이할 경우 형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형에 걸리면 경계한 현상으로 발현이 돼서 부정적으로 그 운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사주왕국에 묘나 신이 있으면 자묘형, 사신형에 걸려서 태지의 형에 걸린 운으로 작용돼서 매우 경계스러운 운으로 발현되는 운이에요. 다음은 축월의 신금일간이 맞이하는 운은 관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일단 먼저 관인상생하는 운을 맞이할 때는 직장 취업 그리고 여자의 명에서는 연애운,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다만 사하고 축은 또 반합을 해서 금, 비겁을 또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원국의 재성이 있는 명조는 이 재물이 조금은 불리하게 발현될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의 일주일 경우 내 배우자 자리와 상관경관하고 충하는 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와 이별수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오늘 신금일간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임수일간 천간의 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